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인 미중 갈등은 많은 국가들의 운명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외교 안보, 기술, 미래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경쟁하고 있고, 미중의 과열 양상은 이와 연계된 전 세계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유럽연합 전체를 흔들리게 할 정도이죠. 유럽연합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중요한 시장인 중국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국가들처럼 유럽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복잡한 외교 무대의 판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일방적인 중국 압박을 요구했지만 유럽연합은 이유가 미중 대결이 냉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대중관계와 관련해 유럽의 독자적인 길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군나르 비간트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유럽연합은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EU는 모든 당사국과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EU는 2019년부터 중국을 체제적 라이벌, 경제적 경쟁자라고 규정했지만 동시에 협력 파트너와 협상 파트너로 규정하기도 했듯이 미국의 의중과는 달리 중국과의 마찰을 가급적 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EU는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모양새고, 심지어 최근에는 동맹인 미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며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군대가 창설되기도 했죠. 그러나 중국은 애당초 뿌리부터가 다른 국가이기에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을 뒤로하고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내는 1대1로 사업, 갈수록 첨예해지는 인권 문제, 포악한 외교 수법 등 어느 하나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EU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아야 했고, 그것이 바로 전략적 자주성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안보, 기술, 핵심 산업에서 대외 의존도를 줄여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대상을 다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아예 프랑스의 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기술 분야 혁신을 통해 자립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제 공조를 모색하겠다는 것이죠. 프랑스는 미국과 중국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의 세드릭 오 장관의 말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데요. 오 장관은 프랑스와 한국은 미중 패권 다툼에 휩쓸리지 않고 자강을 추구해야 한다며 양국이 과거부터 긴밀하게 협력해온 철도, 항공, 원자력 등은 물론이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스타트업 등 핵심 사업 영역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프랑스인들은 상당수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었지만 지금은 세계 속 한국의 이미지가 너무나 달라졌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다며 한국과 프랑스의 우수한 인프라와 고급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과 전자정보통신망 등의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력과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업계의 에어버스라고 불리고 프랑스와 독일 양국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는 ACC의 최고운 영책임자 장 바티스 페르노는 노골적으로 프랑스가 일본이 아닌 한국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페르노는 17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저에서 열린 자동차 배터리 셀의 미래라는 주제의 한불 협력 콘퍼런스에서 한국과 프랑스 산업 생태계는 비슷하다. 양국이 기술과 경험, 역량을 결합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며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더 희망적인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비단 배터리 분야에서뿐만이 아닌 거의 모든 핵심 사업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잠재적 가치가 높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페르노는 한국은 인적 자원이 풍부한 국가다. 박사도 많고 엔지니어도 훌륭하다라며 특히 신뢰가 높은 것이 한국 파트너들의 특징이다. 가치와 문화 공유에서 나눌 것이 많은 국가이다라고 덧붙이며 한국이 일본보다 메리트 있다는 점을 연신 설명했고 다양한 공급망을 통해 단 한 국가, 한 개 기업에만 의존하지 않았으면 한다. 한국은 파트너다. 이 주권을 기술적 측면에서 지킬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다. 라고 말하며 한국과 손을 잡고 유럽의 기술 주권 및 공급망 주권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한 일본인은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전역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찾고 있다. 일본은 더 이상 경쟁력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의 위상이 정말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실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 프랑스의 한국 사랑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도 프랑스 하면 일본에서는 고급스러움의 대명사로 통하며 시도 때도 없이 멋져 보이려고 여기저기에 프랑스어를 집어넣기도 하듯 일본 내에서 프랑스는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만화 또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프랑스인 캐릭터가 나오면 그 캐릭터는 대부분 어딘가 우아하고 품위 있는 캐릭터이며 일본인들은 프랑스에 대해 엄청나게 낭만적인 환상의 이미지를 품고 있는데 그런 나라가 일본보다 한국을 더 높이 평가한 것에 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 한국과 프랑스는 국방 협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한국과 프랑스 국방당국은 양국 간 국방협력을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다변화하기로 협의했는데요.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7일 파리에서 프랑스 국방부 알리스 괴통 국제관계 전략본부장과 한국 프랑스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국은 또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프랑스 인도 태평양 전략 간 협력 접점을 찾고 다양한 다자회의 계기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고 프랑스 측은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갈수록 깊어지는 한국과 프랑스의 밀착의 한 누리꾼은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가 한국에 기술 협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물론 섣부른 말이긴 하지만 얼마 전 프랑스는 오커스로 인해 호주와의 계약이 파기되자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을 비롯한 국방기술 협력 의향이 있음을 시사에 이목을 끌었었습니다. 당시 필립 르포르 한국 주재 프랑스 대사는 프랑스는 당연히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의 거래 협력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군사기술에서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건조까지 모든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죠. 르포르 대사는 이어서 핵잠수함과 관련한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뿐이라고 설명하며 핵잠수함부터 항공모함까지 미국의 기술은 어느 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해 자국의 국방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오커스 사태가 있기 전에도 앞서 지난 6월에 르포르 대사는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프랑스식 해법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핵폐기물을 직접 재처리할 순 없지만 협정이 지정한 대로 프랑스와 영국의 재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관련 거래 의향을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의 국방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는데요. 프랑스와 긴밀한 밀착은 한국 입장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양국이 더욱더 견고한 협력을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